아이디어와 혁신, 창의성은 우리 경제의 키워드로 떠오른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창의성을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 서 있는 기관 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인데요. 이전영 대표이사와 함께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그러니까 산업하고 통상을 진흥하는 기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래도 어떤 일을 하시는 기관인지 또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요새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그다음에 장년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등 서울시의 주택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 이름에 이제 서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만 지원을 받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물론 서울에 있는 기업을 주로 하지만 아무래도 맏형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또는 전국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도 저희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지원해주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자세한 업무 내용이 있지만 저희는 주로 저희 사업을 공고를 통해서 일반적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예. 그 지원은 항상 1년 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일반 벤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200개 정도씩 벤처 인프라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 및 멘토링,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설계 아카데미라 그래갖고 베이비 부머들, 은퇴하신 분들의 경험을 살려서 저희가 컨설턴트 교육을 시켜드리고 벤처기업 서너 개하고 연결을 해서 그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되게 1년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게 몇 개 기업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지요? 저희는 그 벤처 육성 쪽에서는 한 1,000여 개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지원, 교육, 멘토링 이런 것들은 했지만 직접적인 자원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은 주로 이제 신보를 통해 갖고 신용 보증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 운영하고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들어있는 주로 하시는 건데 서울시 자체에서 육성하는 중소기업 브랜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중소기업들은 자체 브랜드 밸류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 갖고 해외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심사를 통해 갖고 한 170개 정도의 회사를 선정을 해서 하이서울 브랜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도 하이서울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 전시에 나와서도 하이서울 브랜드라고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는 주로 해외 진출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랑 연결해줘 갖고 성장하는 것도 많이 도와드리고요. 해외 진출할 때는 저희가 공동 부스를 만들어 갖고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서 한 20개 기업씩 각종 해외 전시회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스도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고 거기서 상거래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홈쇼핑과 연결도 해드리고 하는 해외 진출 쪽을 많이 저희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브랜드도 좀 주고 또 팔로 개척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지금 많이 하는 기관이 코트라인데 연계해서 활동을 코트라에서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하고 폭넓게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 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잘 살려갔고요. 그 타겟 시장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성과는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원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성과를 이제 그런 산업에만 국가시키지 말고 이제 시민들이 활용하자 해서 서울형 R&D 사업 이런 좀 이름 그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까지 이제 산학연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울의 주요 대학이 다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는 R&D에 저희가 일부 참여해갖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거는 서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예. 서울시 산업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한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갔고요. 예. 실제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연구가 되도록. 뭐 한 가지 소개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주제를 정하기를 서울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쓰레기 전체에 대한 솔루션의 아키텍처를 정해서 예. 기술이 없는 거는 저희가 R&D를 개발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는지 맵을 만들어 갖고 예. 기초지자체에 연결도 시켜주는 이런 예.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연구된 결과가 현장에 쓰기가 높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한쪽에 다 각지 필요한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데 이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일인데 예. 그걸 잘 하고 계시는 네. 거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 기존에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봤는데 이제 새 먹거리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 좀 많이 신경을 특히 뭐 그래서 또 미래창조부의 주요 업무이기도 합니다. 문화 콘텐츠 육성 사업. 네. 뭐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서울시가 제조업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 콘텐츠, 지식산업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어갖고 예. 만화하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모든 제작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 때 후속 작업, 그거를 뭐 영상으로 편집하고, 만들고 예. 편집하고 더빙하고 해외 수출하고 예. 상담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 예.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만화 쪽에 그래서 만화 타운 같은 거를 지금 하나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느 쪽에 추진하고 계신가요? 애니메이션 타운 근처에, 근처에? 예, 저희가 남산 쪽 근처에? 만화 뮤지엄도 만들고 만화 예. 레스토랑, 뭐 예. 만화의 거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광하고 말씀만 들어도 재밌습니다. 예,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게임 산업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게임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참 게임 산업하면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용 유발일 거라든가 또 해외 외화 가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또 청소년을 부모로 둔 가정이라면 게임에서 참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그 폭력성, 중독성, 그렇죠. 특히 남자애들을 많이 망쳐놓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필요악인가요? 아니 어떻게 봐야 결국은 뭐 게임이라는 것이 그런 경쟁이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긴 한데 그것을 꼭 폭력성 이런 거보다는 가령 우리가 투자를 갖고서는 게임 형태로 한다든지요. 또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게임 형태로 해갖고 그렇죠. 경쟁을 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는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시나리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콘텐츠의 저희가 내용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걸 구현하는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어떻게 좋은 소재로 그 작품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게임보다는 좀 선한 내용의 콘텐츠가 그렇죠. 들어가서 꿈도 주고 희망도 주는 그런 게임들이 좀 많이 육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녹색 산업하면 이제 전 정부에서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많이 화두로 제기를 했고 또 지원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중소기업도 이제 녹색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네. 서울시도 원전 하나 줄이기를 아주 핵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 산업센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 그린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해주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 있는 모든 녹색 관련 기업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같이 전략을 짜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서울시가 구매 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구매 능력을 이용해서 특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가능한 한 그 많은 기회가 오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1년에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매가 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워낙 다양한 종류 다양하기 때문에 합치면은 한 뭐 5조 정도 이상의 구매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 이제 새로 창업한 뭐 벤처 기업들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것도 어떻게 어디다 가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사실 이제 마케팅에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고 일단 얘기를 들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는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을 시켜주고
인프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스페이스하고 뭐 공용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창업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이제는 그 마케팅을 활발하게 해서 물건을 직접 팔아주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 있는 창업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기업은 사실을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다누리 매장이라 그래서 다누리 매장 그 기업들의 공동 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하면서 이제 고객들의 반응도 보고 또 개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범으로 시작을 했고요. 곧 강남, 강북에도 또 순차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주로 파는 어떤 걸 제품들이 도와주겠습니다. 팔리고 있습니까? 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그 관광 기념품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창의 교재를 많이 만듭니다. 유치원이라든지 교재. 어린이 교실에 쓸 수 있는 창의 교재들,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상품들, 그다음에 그 집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데 필요한 상품들,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고 경쟁력도 상당히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냥 상품 소개뿐만 아니라 각 기업마다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 위주로 판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저기 서울 시청 부근에 가면 지하 1층 다누리몰 한번 들려보시면 좋은 상품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 손붙잡고 오셔갖고 선물도 고르시고 특히 어릴 때 그런 공정무역과 함께 이런 벤처기업들, 사회적 배려기업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그런 상품을 사주고 주변에 권유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1인 사회적 기업의 그 속성을 갖기 때문에 요새 선물을 주로 이런 데서 사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현 정부가 아주 가장 역점적인 그 정책 목표로 두고 있는 게 중소기업 지원 육성이기 때문에 서울 산업통상지원의 역할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창조 프로소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대학생들이 직접 벤처기업과 연계돼 갖고 그 물건도 팔아주고 기획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취업하기 전까지 1인 사회적 기업가의 명함을 가지고 활동도 하면서 실제로 팔아본 다음에 창업을 한다든지 팔아본 경험을 가지고 기업에 진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만들면 팔릴 거다 생각하고 창업을 하거든요. 파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팔아보고 고객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창업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보고 뭐 있습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잘 팔지 못하면 또 낭패를 보게 그렇죠. 되죠. 그 특히 뭐 이제 현 정부도 대통령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 특히 뭐 이제 기업 부분에서 여성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여성 진출이 유망한 분야는 어떤 또 분야고 또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적 배려 기업의 여성 창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점도 드리고 또 여성만을 위한 공간도 따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 벤처기업 협회랑 같이 MOU를 체결해갖고 그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신생 기업들한테 접목시켜주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 교육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피부 미용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런 집에서 사용하는 소품들 이런 데는 상당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청년의 경우에는 이제 실업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창업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 생활을 너무 또 일찍 수명은 길어지는데 또 너무 일찍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또 장년층의 창업 좀 두 개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막막들 하실 텐데 어떻게 지원 일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가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창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각종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는 상품 기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모델을 갖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포스트 BI에서 3년, 6년씩 있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사회 경험 있는 사람과 젊은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품이 좀 더 그 경쟁력이 있고 독창성이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금 지원은 신보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판매 쪽을 저희들이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해서 지금 여러 기업과 같이 판매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선물의 일정 부분을 그런 벤처기업이 만든 선물로 준다든지 또는 매장에다가 박스샵이라 그래갖고 그 명동점 같은 데다가 이거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주는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퇴직한 다음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상품 만드는 것보다는 유통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그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적 네트워크가 그동안 쌓아오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훨씬 더 경쟁력도 있고 리스크도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창업했다가 실패하신 분을 리본 프로그램이라 그래갖고 재창업을 유도하면서 저희들이 새로 창업한 젊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 내에서 서로 어울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도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창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두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상공인진흥원 통계 같긴 한데 하여간 창업을 하면 5년 이내에 뭐 사실 대부분이 이제 사실 뭐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맞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준비 안 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얘기를 둘로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실패하는지 실패한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상품 기획을 해갖고 만드는데요.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경쟁력이 없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도 누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냐를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 실패하면 다시 개발을 하면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돈을 벌고 영속적으로 가느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벤처캐피탈 사장을 15년 했기 때문에 수백 개의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경쟁력 있게 가져가야지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뭐 지금 어차피 말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해서 창업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이론적인 것도 많이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나는 어떤 모델로 가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해봤다든지 실제로 신사업을 해봤다든지 하는 선배 기업인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물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보신다면 그러니까 조언을 좀 해주시죠. 가령 내 비즈니스의 차별화는 어디서 나오는가? 두 번째는 돈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가. 가령 인텔 같은 경우 보면 반도체 회사라고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보다 6개월, 1년 먼저 상품이 나오면은 이익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봤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도 물론 중요하고 판매도 중요하지만 시간이라는 함수가 거기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거든요.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가를 빨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자기 경험에서 뭘 하다 보니까 실패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차별화되고 뭐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뭐 토양이랄까 그걸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것도 물론 추상적 수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대학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5년, 10년씩 돈을 많이 그 R&D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기술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좋은 공과대학의 기술 이전 센터부터 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세계적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 모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갖고 돈 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창업의 확률이 낮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정도 창업을 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중소 상생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면은 크게 돼서 상장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지고요. 한 3년 내지 5년 이내에 내가 만든 기업을
대기업의 신사업 부분에 빨리 판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설립 목표가 3년 이내에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이 설립 목표예요. 소위 뭐 이른바 엑싯. M&A를 통해서 엑싯을 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 성장 엔진을 찾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벤처라든가 이제 작게 출발하는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렇게 대기업들이 그렇게 인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엑시트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지를 여쭙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근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왔습니다만 기술 탈취 문제도 있고 그게 또 과연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여건인지 뭐 이런 것도 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코 같이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술의 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많은 기업들이 그 기술을 보고 창업을 해서 그중에서 선택이 된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큰 기업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임원들이 단기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원가도 막 낮게 하고 그다음에 M&A 할 때도 굉장히 싸게 하는 거를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단견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도 포스코 신사업 담당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만 포스코 계시죠? 우리가 후하게 사줘야지 그다음에 그것이 소문 나갔고 다른 기업들이 많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다음에 어차피 큰 기업은 50억, 100억짜리 사더라도 어차피 1000억 이상을 넣어서 또 공장도 만들고 수천억 비즈니스를 보기 때문에 10억, 20억을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전체 모델에서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델 중에 하나는 좋은 기업들을 후하게 쳐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지 사실 대기업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려면 사실 대기업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대기업이 다 자기 인력 가지고 사내에서 하는 거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같은 기술을 갖고 움직이기 위해서 그중에 제일 좋은 거를 좋은 가격에 사주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산업통상진흥원이 하는 일,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산업통상진흥원의 청사진이랄까? 미래 좌표, 비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SBA 자체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민간에 비해서 공공기관은 조금 성과가 좀 낮다. 대신에 공정하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수탁기관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컨설팅 컴퍼니 앤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렇게 모델을 정해서 시에서 정책 수요를 개발하면 저희가 전략을 짜고 그걸 시랑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고 실행까지 하는 그래서 이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고 이미 그거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창조경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 산업통상진흥원이 앞으로 창의적 기업 성장의 토양을 마련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